잠언 2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 26장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계해야 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람입니다. 특히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대부분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가 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우리는 말쟁이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말이 험담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유하게 만들어주고 경색된 관계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유머입니다. 농담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벼운 그런 스몰 조크 이런 문화가 없지만 외국은 가벼운 스몰 조크가 인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만큼 이 조크, 농담이 일상적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여기서 희롱은 농담을 가리킵니다. 내가 농담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구절이 주는 교훈은 일상에서 주고받는 가벼운 그런 농담조차도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머는 대부분 즉흥적입니다. 금방 떠오르는 재밌는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에 즉흥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말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어떤 짧은 찰나에 판단하지 그것을 깊이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유머에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나중에 상처받은 이를 향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유머스러운 사람, 재치 없는 사람 중에서 어떤 잡음 없이 롱런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남보다 자기 자신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사람은 유머를 해도 잡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외국인 두 명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걸 TV에서 봤는데 영국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이 서로 이렇게 토론 배틀을 합니다. 근데 그때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서로 자기 나라의 음식을 이제 맛있다고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 음식은 맛없기로 전 세계에 소문이 이미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 사람하고 대결이 되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페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영국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영국 음식 피시앤칩스 그것도 요리야? 이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제 네거티브를 한 거죠. 그러자 영국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영국에서 피시앤칩스 맛없어요. 저도 싫어해요. 사실 영국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따로 있어요. 바로 인도 카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빵 터졌습니다. 그 영국 사람은 자기네가 그 제국주의 시절에 인도를 식민지 삼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죠. 자기 자학 개그 아닙니까? 이제 일명 이제 자기 비하 개그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페인 사람이 이제 영국 사람을 더 이상 공격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자기 나라 스페인의 이런 음식이 맛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의 그 유머 한 방으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뀐 것입니다. 그냥 자기네 것을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지 더 이상 상대방이 가진 것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대화의 흐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둘 사이에 어떤 그런 긴장감이 이렇게 싹 완화되는 것이죠. 야, 저게 참 똑똑한 것이구나. 대화의 기술이구나. 농담을 해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농담은 선을 넘으면 잔인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횃불을 던지며 활을 쏜다, 이게 그렇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불화살입니다.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쏘는 불화살. 이제 치명적인 무기죠. 그 불화살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 내가 농담했다, 이제 하는 자도 그러하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떤 단순한 말쟁이가 아니라 자신이 다툼과 불화를 유발해 놓고서는 재미로 그랬다, 농담이었다 라는 식으로, 별것 아닌 식으로 인식하는 그런 말쟁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로 쏘듯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서도 장난이라고, 농담이라고 가볍게 여기려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잘못된 악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는 그 참사를 일으킨 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함이 잘못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으로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소위 말해서 커먼 센스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커먼 센스가 뭔가 하면 이렇게 서로 간에 공감하는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의 공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보통 대부분 그런 어떤 심한 말을 들으면 그런 센스가 작동하거든요. 공통적으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농담이다, 재미로 그랬다라는 거죠. 이미 그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은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나는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즘 소위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일진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일진들이 아이를 이제 어떤 한 학생을 이제 괴롭혀 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미로 그랬어, 장난으로 그랬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그 장난이 잔인한 장난들이었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농담이나 유머가 역효과를 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말로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다면, 아니면 뭐 내가 하는 말이 다툼이나 갈등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긴장감이 조성되었다면, 긴장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위화감이라도 조성되었다면 그 유머, 그 조크는 안 한 맘 못한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심지어 농담으로 내뱉은 말도 혹 누구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쾌하게 사십시오. 유쾌하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말과 유머가 다툼, 긴장, 위화감을 만들지 않으면서 화평과 건강한 응원과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그런 말과 유머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